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플루오로입니다. 일단 플루오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겐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섹시한 사업을 한다라고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석유라던가, 혹은 LNG, 석탄도 있고요. 혹은 건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건설하는 그런 EPC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죠. 뭐 수소, 그리고 원자력, 소형 원전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탑픽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가장 이제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이라던가 혹은 LNG 발전소, 원유 발전소에서 이제 이러한 대기 오염을 최대한 줄여주는 절감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저는 도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방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글이 있는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월 21일 글이고요. 3월 21일 글이고, 이 당시에 제가 2021년 11월 8일 글도 같이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연관이 되는 분석 별이라던가 혹은 특히나 더 강조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꾸준히 이런 식으로 좀 복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유가를 맞이하여 오펙 국가들이 제대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분석으로 오펙은 석유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는 듯합니다. 이게 작년 11월 분석글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고, 또 다른 기회가 알게 모르게 피어날 것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3월 21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유가를 맞이하여 오펙 국가들이 제대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석유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오펙 국가들과 기업들은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약달러, 고금리, 고유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긴 글로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약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의 경우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봐야 하지만 지금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장기간 이어질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는 곧 실적 장세를 뜻합니다. 섹시한 사업을 하든 말든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내팽겨지는 환경이 고금리 시대입니다. 이제 막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에너지 기업들은 고금리와 고유가의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로 LNG, EQT 투자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핵심 분석이라던가 핵심 기업, 핵심 내용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EQT, 천연가스 기업이죠.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이고, 골로 LNG는 LNG 해운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과 유럽을 이제 관통하는 LNG 해운사이고, 지금 보시면 일단 네, 골로 LNG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골로 LNG는 62%, 정확히 저는 62% 이상, 62%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죠. 전혀 한 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고 62% 수익이에요. 그리고 EQT,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이죠. EQT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EQT는 현재 32% 정도, 32% 이상, 32%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저는 에너지 기업들, 핵심 에너지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뜻이겠죠. 사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서 유럽을 이제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의 탈러시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유럽의 대부분 에너지, 뭐 30% 이상, 40% 가까이 러시아 에너지에서 이제 수입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과연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당연히 미국이 수혜를 보겠죠. 미국의 해운사들 혹은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증설이라던가 혹은 이런 EPC라던가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사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EPC가 상당히 강점이에요. 실제로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경쟁력으로 1, 2등을 다투고 있고요. EPC 기업들도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탑픽을 탑티어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소련 시대부터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했던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도 저는 플루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럽 쪽에서도 EPC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러시아 기업들이 죄다 시장을 뺏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진영과 미국 진영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미국 진영 국가들은 미국 진영에서의 그런 기업들만 쓸 것이고요. 중국 진영 국가들은 중국 진영의 기업들만 쓸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에너지와 그리고 원전이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국에는 소비재 기업들까지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내수시장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내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넘어설 겁니다.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한 내수시장도 저는 꽤나 크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 하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플로러는 이제 미국의 기업이고, 이런 유럽에서의 그런 탈러시아와 혹은 탈중국 진영의 그런 기회들이 플로어로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바이든이 이런 LNG라던가 혹은 석유 추출시설 이런 것들을 전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허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이든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결국 미국 정부는, 미국의 참모진들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가 착공이 아니라 인허가 기준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 착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전에 몇 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인허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착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인허가가 되자마자 뭐 바로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제 착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EPC 기업들, 특히나 뭐 에너지를 취급하는, 원전을 취급하는 혹은 주택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방산 쪽에서도 플로어가 탑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플로어라는 기업이 저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로어는 꾸준히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매도를 하자마자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짝 놓쳤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플로어를 지켜보고 있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시대 흐름과 그리고 기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정도 한 코로나가 끝나고 그 직후부터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거의 줄어든 것은 맞아요. 네, 거의 설비 투자가 감소했다가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이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플로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플로어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예요. 대략 한, 정확히 말씀드려서 5조 2천억 정도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만 현재 2조 원을 넘게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과연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를 한다면 저는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랜트라던가 뭐 도로, 교량 이쪽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EPC 강자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도시 인프라는 마찬가지고 또 원전, 특히나 전 세계에서 이제 소형 원전이죠. SMR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사실 뭐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한다면 간혹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소형 원전은 아직은 꿈 같은 얘기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지나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료들도 저는 봤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네, 뭐
물론 연구를 통해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수주가 되고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미 유스켈 파워는 루마니아와 이제 10개 이상의 원전을 이미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제 본격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계 예상은 뭐 2035년 이쯤이 돼야지만 상업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2030년 정도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반 그리고 2025년 혹은 그 이하를 됐을 때에도 기대감만큼은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라던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러시아 할 것 없이 SMR에 대한 그런 채택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어 같은 경우는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탄소 매출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메가 트렌드가 현재 불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쪽에서도 경쟁력에서는 가장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LNG 발전소라던가 석유 추출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에너지 난원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의 폭등과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수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EQT와 같은 천연가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 결국 탄소 감소라는 메가 트렌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감축 시설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플로어의 그런 탄소 배출 감소 기술, 탄소 포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DLNC를 좋게 보는 이유도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만큼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플로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건설, 인프라, 원전, 이런 뭐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한국의 두산중공업과 꽤나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플로어와 두산중공업의 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플로어 같은 경우는 15조 이상이고 두산중공업도 한 14조 정도 이제 연결로 잡았을 때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플로어의 2배 이상이에요. 플로어는 대략 5조 2천억인데 두산중공업은 한 13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과연 주가가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끌만한 그런 기업이겠는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물론 저도 놓쳤어요. 근데 투자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는 물론 조정을 좀 보였지만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여전히 좀 고가권에 비교해서는 좀 초라한 그런 주가에 대한 방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천조 원의 그런 인프라 정책이 통과가 되었죠.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EPC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인프라 관련 기업들, 뭐 철강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CLF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네. CLF라고 이제 철강 기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최근에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는 다른 철강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 철강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우리 같이 필승 투자 멤버분들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매수 매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 제 투자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하지만 계좌를 공개하는 경우는 조금만 기분하게 멤버분들에게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본인도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좀 질문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면 6호예요. 6호. 6호 투자하고 있고 현재 이미 한 40% 정도 정확히 38.5%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 가까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에 대한 분석이었고 천연가스 관련 기업 EQT라던가 혹은 LNG 해운사 골러 LNG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EQT는 30% 이상, 32% 이상 수익 중이고 골라 LNG도 62%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닙니다. 이쪽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해운사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쪽과 관련된 EPC 기업들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러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EPC 그리고 수소, LNG라던가 석유 시추 시설들 그 외에도 탄소 포집, 저탄소 이쪽에 대해서도 원전까지 소형 원전, SMR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